지금 이게 두 개 나갔는데 이거 붙일 때 먼저 알려주고 진도 나갈게요. 거기 보면 써놨죠? 156페이지 중간 참고 부분에 붙이세요. 그럼 1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156페이지 중간 참고 부분 붙이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2번이 뭡니까? 토지 행질 변경. 그 가로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작을 위한 경우 등 대리인이 정하는 토지 행질 변경 제외 그랬죠. 근데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쪽지 보게 되면 경작을 위한 경우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토지 행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걸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일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밑에 참고 있잖아요. 참고. 그 참고는 참고 그 사이에 딱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랑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 생산세 양수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질 변경이니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으라고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마라. 허가를 안 받는 거 써주려고 했더니 이 허가 안 받는 거 예를 들면은 수십만 개 나오겠다는 얘기요. 허가를 받는 거 3개 딱 써주고 이거 빼고는 어쩌라고요? 허가 받지 마라.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얘기냐? 내 농지에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하면은 인접토지가 망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인접토지 농작업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인접토지 망친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재활용 골재나 사업장 폐토장, 무기성 원이 등 수질오염, 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면은 내 농지에다가 재활용 골재를 써가지고 성토하면 그 농지에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2번 읽어보고 이것은 내 농지 망친다 이 얘기고 3번 보면 주로 3번이 잘 나와요. 3번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으라 받지 마라? 받으라요. 근데 가로 안에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마라. 3번이 지금 연타 3번째 나오고 있으니까 3번에다 신경 써야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이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61페이지 가가지고 아까 161페이지 가게 되면 그 개발행위 규모 면적 있죠? 면적이 중요하니까 면적이 중요한데 13,500, 33,500 했죠? 그러면서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보면 저래가 정한다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안 나게 뭐가 나왔어요? 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치면 어쩌라고?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합이 큰 쪽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좀 거기다 좀 붙여놔라는 얘기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동강 듣는 분들은 수업에 자료에 올라갈 테니까 그 자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세요.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는 아까 나갔죠. 이행보증금 예치. 굴비 발차기. 그거는 어디다 붙이고요? 163페이지 밑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굴비 발차기의 굴이 뭡니까? 토지 굴착의 굴. 비는 비탈면 적용의 비. 발은 토석 발파의 발. 차는 차량통의 차. 기는 기반 설치의 기. 그래서 우리가 굴비 발차기 그럽니다. 그래서 정리해주고 그러면 이제 19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1번 194페이지는 안 중요하고 2번 허가의 법적 성질은 5월달에 한번 합시다. 그게 안 중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가게 되면 2번 큰 2번 허가구역의 지정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 허가구역 지정권은 중요합니다. 국장시도에서는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체크합시다. 5년 이내 기간. 5년 이내 기간입니다. 5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끝맺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스를 암기하죠. 박스를 갖다가. 허가구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 같은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그건 암기해야 돼요. 작년에 1번이 나왔어요. 1번이. 자, 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이다. 자, 1번 함정 없습니다.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2번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견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자인 줄급시다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완화. 그래서 2번은 간단히 그린벨트 해제. 그럼 행위자니 완화되겠죠. 3번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지역. 신도시 개발과 주변지역인데 이 1, 2, 3, 4 그것은 예를 안 들어.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놓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1번 토지 이용계획 수립되어 변경된다. 2번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3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거나 인근지역이다. 4번 국장 또는 시도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거나 관계 행정적 장애, 특별히 투기 성행 우려가 있다고 국장 시도에게 요청하는 지역. 그런 지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이 완화를 갖다가 강화로 바꿔놓으면 지금 수업 듣는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주 편합니까? 긴장되고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아, 편하지, 편하지. 불편한 거 뭐 있어요? 편하지. 아주 편하지. 아주 편한데 문제는 시험장 가게 되면 편하지 않아요. 시험장 가면 엄청 불편해요. 긴장이 돼가지고 손 떨리고. 그러니까 2번에 완화를 강화로 바꿔놓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눈에 씌이면 분명히 강화로 바꿔놨는데 우리는 완화로 보여. 완화로. 그 다음날 가게 되면 긴장이 풀렸어요. 예, 그 다음날 보면 글자가 바뀌었어요. 글자가. 어제는 분명히 강화했는데 오늘 왜 완화할까? 이 현상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완화를 강화로 바꾸면 모르고 틀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읽다가 100% 속게 되어 있으니까 긴장하니까 그 부분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1번 자 심의하고 의견 청취인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나 지방도시 체크합시다.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된다. 줄 꺼놓고 상식입니다. 상식. 다만 중요합니다. 중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체크합시다. 다시 허가구역 지정. 다시 허가구역 지정. 그때는 중앙도시계 내 지방도시계 심의 전에 미리 체크합시다. 시도, 시군구 의견 드려야 된다. 재지정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재지정합니다. 넘기면 2번 이제 공고통지인데 공고통지. 자, 국장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범위, 지정 기간, 그 다음 줄 거예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은 면적인데 허가를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를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 시도는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한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간평사 시험에서 자 간평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국장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에 지체 없이 허가구역 범위, 지정 기간,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공고한다. 이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디냐, 범위, 몇 년이냐, 기간, 그 다음에 면적, 이러고 암기한 면적. 면적, 그러고 암기했지. 허가를 받는 면적인지 안 받는 면적인지 그거를 평소에 생각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면적만 보지 글을 안 본다고. 자, 잘 들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지역에 받는 지역. 근데 면적이 왜 나와? 면적이. 그러니까 그 면적 뭐라고?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이 정도 규모는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안 받는 면적. 그 다음에 3번 공고일랍니다. 통지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를 관한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등기소장이 아래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왔을 때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그런 sul자는 안 중요. 암기하는 도 괜찮아요. 저 밑에 4번 보면 해제 축소해가지고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었던 인정은 관계 시도 시군구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허가구역 일부를 체크합시다. 축소 하여야 한다. 해제 하여야 한다.
축소 하여한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축소 해제 경우에도 심의, 통지, 공고 등의 규정은 준용된다. 축소나 해제하더라도 뭐 한다? 심의한다, 통지한다, 공고한다. 그거는 똑같다 이 얘기고. 4번 지정의 효력 발생일 중요입니다. 중요.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아주 중요해요.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할 수 있겠어요? 자, 고개 드시고. 자, 암기 딱 했어요.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참작하세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공고일로부터 허가받는다.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허가받는다. 공고일로부터 허가받는다.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허가받는다. 왕은이는 공고일로부터. 옆에는 공고일. 그 옆에는 5일 경과 후. 그러니까 암기를 해놓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고 5일 후 암기만 하다 보니까 시험장 갔더니 공고 5일 후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고일로부터 허가받아요.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허가받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게 공고일이야 다음 날이야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5일 후는 뭘까? 효력 발생 5일 후인데 해석해가지고 5일 후네. 5일 후 쓰려가면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5일 후부터 허가받는다. 그렇게 하면 5일 후부터 허가받는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싹 지워야 돼요. 개인적인 사견은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가지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무조건 손해요. 법에 근거가 없는 건 시험 문제 낼 수 없다고. 대부분 시중에 있는 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놨는데 그 책 내용이 틀렸다고. 재지정하면 즉시, 절대 즉시 아니요. 세종시 허가구역 지정하면 재지정하면서도 며칠 알려줘. 그러니까 밑에 해석 내용은 절대 해석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밑에는 단 한 번이라도 보면 손해예요. 화이트로 샥 지우는 거 안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허가기간은 5년 이내에서 지정권에 정한 기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해가지고 자, 1번 허가권자를 암기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시군구. 아주 잘 나와요. 시군구. 막 특별시, 광역시 이러면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자, 그 박스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그래야지 허가구역에 인접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구역 인접은 안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면 토지. 권리는 뭐만? 소유권, 지상권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전 설정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6번에 계약, 이약은 포함한다. 그래서 함정은 1번입니다. 허가구역이냐 허가구역에 인접한이냐 그러면 허가구역이다. 두 번째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다.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만. 다른 권리 나오지 마라. 네 번째 함정 없음. 다섯 번째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함정 쓰는 부분만 잡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 서술 읽어보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201페이지 허가 대상 용도별 면적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이라 할지라도 경제 및 지가 등과 거래 단위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래의 용도별 체크합시다.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하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따라서 초과해야 허가를 받습니다. 이하는 안 받는다. 그러면 이하는 안 받는데 그게 최근 그 숫자가 또 아주 잘 나와요. 어쩔 거요? 암기해야지. 암기할 겁니까? 제가 오전에 안산수 수업하면서
암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암기했죠. 그쪽 학생들 그러는데요. 아직도 암기 안 했나요? 암기할 겁니까? 남들은 다 했다는데 암기했습니다. 간단해요. 주거적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 밖으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암기 딱 하고 잊어먹고요. 3분 만에 잊어먹고 2달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암기해보고 잊어먹어요. 2달 뒤에 또 하고 잊어먹어요. 나중에 저절로 돼요. 다만 국장 또는 시도에서가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의 거래 실태에 비춰 다음 면적하는 게 타되지 않다고 인정해서 기준 면적에 체크합시다.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에 의한다. 10% 이하에서 300 범위 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주거증은 얼마인데요? 180인데 180에 10%는 얼마예요? 18제곱미터. 그러면 18제곱미터 이게 몇 평이에요? 그러면 이거? 6평도 안 되고 5평 좀 넘겠네? 아니 주거지게 막 5평, 6평, 7평, 8평 이런 게 투기가 있을까요? 왜 10%가 왜 나올까요? 10%가 왜 나오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이 지금 여기에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예, 평당을 2천만 원요. 그렇죠. 우리는 전국 방송이니까 명색이 서울인데 우리가 중심인데 여기 땅값 평당 얼마 합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살아생전에 4천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처음 온 사람 막내 시켜서 다음 못 하면 안 되고 여기가 막내. 막내가 몇이세요? 막내가 나이가 올해 41입니까? 41? 막내 나이가 41이니까 막내 살아생전에 이 지역 땅값이 2천이 4천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분간은 여기에 변화가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건물이 말짱해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말짱합니까? 당분간은 여기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짱한 건물 여기 재개발할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막내 살아생전에 막내뿐만이 아니고 막내 애기 살아생전에 여기는 2천이 4천 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이 다 했는데 여기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지금 5평, 6평, 7평은 이런 동네에서는 그런 평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게 되면 하늘 아래 1번지 그런 데 알아요? 예, 그런데 어디요? 달동네. 재개발하는데 그런 데 가게 되면 5평, 6평, 7평, 8평 거기는 평당 100만 원대가 순간 40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재개발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데서 180평 그러면 얘를 잡아낼 수 없어요? 그런 데는 180 마이너스 50평이다. 그런 데는 50평짜리 땅이 없어요. 전부 다 4평, 5평, 6평, 7평 이러지. 어쩐다고? 투기하는 거 전부 다 빠져나간다고. 무슨 수로 잡을 거냐? 그런 데를 대비해서 이러고 10%를 잡아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투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했는데는 이렇게 계획적인 여기 상계동 계획도시 제가 80년대 84년 그때 당시 얘기했죠. 제가 자전거 타고 뒤에다 조카 태워서 여기 개구리 잡고 다녔다고.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그랬다니까. 그때 마포 지하철 탔을 때. 아니 제가 군대를 85년을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84년 이 정도에서 좀 놀았다니까요. 배밭도 많이 쓰고 저쪽 가게 되면 예, 그때는 툭하면 애기 데리고 조카가 그때 7살 때 애기 데리고 뒤에다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툭하면 개구리 잡고 다녔다니까 이때 당시에. 앞으로는 이렇게 그런 지역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면 당분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10% 이 말은 아직까지 지금 완전 옛날에 돼가지고 그런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하게 되면 그런 데서는 몇백 올라가니까 그런 데를 잡기 위해서 10% 해놓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에서 300 숫자 남기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는 보시고 니은 토지 면적 산정 방법인데 넘겨봅시다.
A 토지의 부분적 거래인데 이 부분적 거래를 달리 부르면 뭐냐? 일단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인데 A 미리 말합니다. 안 중요해요. 설명하지만 안 중요해요. 일단 토지 이용해서 토지거래 체결하고 1년 내 일단 토지 전부 일부의 토지거래 체결하면 일단 토지 전체 거래도 본다. 설명만 들으세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4개 필지가 있습니다. 4개 필지. 소유자는 전부 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 갑이고 이거 전부 다 산입니다. 산. 산 뭐라고요? 임야. 국토부 장관 여기 허가구역 지정하면서 자, 1000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4개 필지가 있는데 1번이 300이고 2번도 300이고 3번도 300이고 4번도 300입니다. 몇 개 필지라고요? 4개 필지.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소유자가 같아요. 용도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일단 토지입니다. 일단 토지. 자, 일단 토지 유형에서 2번 필지를 누구한테 팝니까? 을한테. 계약합니다.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300이니까 1000보다 작지는 안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이렇게 나머지 일부를 하든 아니면 나머지 전부를 하든 그때는 물어본다. 전체 거래를 봐가지고 전체 거래가 기준면적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 근데 걔는 안 중요. 2번, B번 중요.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분할 거래 얘는 중요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기준면적 체크합시다.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에 있어서는 체크합시다. 분할은 최초 거래 한해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 체결을 본다. 분할 후 최초 분할 후 최초 거래는 기준면적 초과한 걸로 본다. 설명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냐? 3000제곱미터다. 이거 뭐냐? 임야다. 장관이 말하길 1000 이하는 허가받지 말고 1000 초과만 허가받으라.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 갑이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누가 산다? 을이 산다. 을은 뭐다? 투기 목적이다.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투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둘이 머리 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10번을 읽어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분할하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나누면 되지. 딱 나눴다. 얼마라고? 1000. 그러면 1000이면은 1000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1000이면 허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000 이하면 허가를 안 받으니까 10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은 겨.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1억 팔게 되면 기준면적 이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누구든지 다 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머리 쓰니까 처음에 구역 지정 당시는 기준 면적보다 컸죠. 구역 지정 후 기준 면적 이하로 분할을 했죠. 분할해서 1억을 팔게 되면 처음 파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최초니까 너는 뭐를 보고? 초과를 보고 너는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받고 그럼 만약 얘가 허가를 투기꾼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허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누구한테 받는다? 병행이 판다. 최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서부터는 허가를 안 받는다. 첫 번째 거래만 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놓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네 투기하고 싶으면 해봐라. 법에서 다 막아놓는다.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겠다 그러니까 을이 왜 국가는 나를 띄엄띄엄 볼까? 이렇게 해서 투기 막겠다고? 자,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막아봐라. 자, 나는 분명히 투기한다.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네 친구 좀 데려라. 네 친구 누구 데려라? 병 데려라. 너네 집 근처 사는 애. 병은 그 동네 삽니다. 얘는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애요. 자, 일단은 나한테 넘기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일이 가자. 일이 먼저 일이. 그러면 얘가 실수요자 됐다 안 됐다고? 됐다고.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넘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넘어가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해서 투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투기를 했죠? 싱글벙글 하겠죠? 그러니까요. 얘 옆에 있는 정이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 있냐? 너 알려줄까? 알려줄게.
데려가요. 어이 갑 나 또 왔네. 어쩌게 딱 나눠. 또 얼마 나눠요? 1000 나눴어요. 자 이거를 또 얘한테 판다. 최초입니까 아닙니까? 이 해석해야죠. 분할해서 판다. 최초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최초가 아니면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최초예요 아니에요? 얘 쪽에 팔았으니까 얘는 최초고 두 번째 팔았으니까 최초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얘도 뭡니까? 너도 최초, 너도 최초. 허가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니까. 근데 얘는 실수해서 허가가 나온다니까. 갔다가 이러고 가면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는다니까. 아싸 떠나면 1000이 이렇게. 어쩌자? 옮기자. 허가 받는다, 받는다. 그러고 이리 가면 어쩐다니까? 안 받는다니까. 국가가 놓고 봤을 때 국민들 머리가 너무 좋다니까. 너무 법이 너무 오래됐어요.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무 오래되면 국민들 애들도 다 피해가요.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누구든지 투기 다 하네. 누구든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누구를 잡아요? 얘를 잡아요. 얘를 잡아야 되겠다. 얘를. 얘 잡으려고 해봤자 잡히지도 않으니까 얘 속된 말로 얘가 바지 사장 아닙니까? 바지 사장? 바지. 얘를 잡아야 되겠다. 자 해가지고 자 갑이 병에게 판다. 시장에 시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시장님 병에게. 근데 너 왜 사냐? 이게 뭐라고요? 산. 뭐라 했어요? 아니 산 사서 뭐 하겠어? 팔아봐야지. 나 팔아볼게요. 그러면 실수자 인정해야 하네요? 해야지. 산 가지고 팔아보는 용도가 팔아보는 거니까. 딱 하고 난 상태에서 허가 딱 받고 넘어온 상태에서 딱 넘기면 어쩐다고요? 야, 병이지 병. 나 좀 보자. 왜요? 너 처음에 왜 산다고 했냐? 팔아본다고. 그럼 팔아봐야지 왜 파냐? 아, 그거야 내 마음이지. 이제 싫거든. 근데 그거를 못하게끔 5년 동안 팔아보라 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거래가 안 돼요. 5년 동안. 이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의 항구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5년 좋아. 요즘 날 5년. 땅은 장기 묵혔는데 10년도 묵힐 용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넘기지 말고 아예 돈 줄 테니까 네 명의를 해놨다가 5년 뒤에 가져올게. 근데 이러고 나가요. 아예 네 명의를 해놓고 중간에 우리 이전하지 말고 5년 동안 푹 묵혔다가 5년 뒤에 내가 가져올게. 그러면 누가 뭐 타치할 일도 없겠네.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가져가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져가면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얘가 중간에 팔아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팔아먹게 장치만 딱 해놓고 그런 식으로 투기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또 만드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거 사는데 얼마예요? 3억. 얘한테 마지막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네 3억 어떻게 만들었냐? 자금 출처되라고. 자금 출처. 투기잡기의 마지막 방법이 자금 출처 대시오. 자금 출처 입증 못하면 너는 뭘 본다? 투기를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거래 해가지고 운영되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 거래인데 분할 그 말이 딱 나오면 최초 초과 그 말은 최초 허가 똑같은 말이요. 분할 딱 나오면 최초만 초과다. 최초만 허가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가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거기까지가 허가 구역 지정 절차요. 거기까지 허가 지정 절차. 노트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노트 몇 페이지인가 하면 노트 23페이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규정인데 자 이 책을 토지거래 허가 규정합시다. 토지거래 허가 규정 지정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가 급등한다든가 그러할 우려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지가 급등하는지 그러할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뭐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에는 무슨 조사가 있습니까? 지가 땅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지가 동향조사하고 두 번째 토지 거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래 상황 조사를 합니다. 지가 동향조사 거래 상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심의 거쳐서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했으면 뭘 하고 공고하고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한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허가구역 지정권자. 이제 암기해야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둘 이상 되는 시, 군, 구에 걸쳤다. 그때는 누구라고요? 국장. 둘 이상이 아니고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다. 그때는 누구라고? 시도지사. 그러면 대상 지역은 어디냐? 지역은 들으면 보세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첫 번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아니면 시가 급등하든가 아니면 그러할 우려가 있는 1번 토지 이용권이 수입되거나 변경되는 점, 2번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3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거나 인근점, 4번 국장 시도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점, 관계업체장이 특히 우려 있다고 요청하는 점. 그런 지역으로 써야 된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역에다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한다고. 어디 심의 거쳐가지고 중앙도시개혁위원회 시도가 한다고. 어디 심의 거쳐가지고 지방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할 때도 합니까? 물어보면 지정이 결정이면 해제도 결정이지. 변경할 때도 합니까? 변경이 뭡니까? 확대나 축소가 변경입니다. 결정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자꾸 이런 거 물어보니까 지정할 때는 심의하지만 해제할 때는 안 한다. 속지 말고 지정이 결정이면 해제, 축소, 확대도 전부 다 결정이니까 심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자, 공고한다는데 도대체 뭘 공고할 겁니까? 공고 내용 물어보면 첫 번째 어디, 범위, 몇 년 기간, 왜 기간이 나와야 돼요? 5년 이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면적. 이 면적이 허가를 받는 면적이요? 안 받는 면적이요? 이거를 잘 보라고. 허가를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 안 받는 면적인데 그 안 받는 면적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야죠. 안 받는 면적이 도시지역 안쪽이냐 또 도시지역 밖쪽이냐 짝 해가지고 도시지역 아닌데 그러면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지역 밖으로 갔다.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이게 기준 면적입니다. 아니 반복해봤자 나는 잊어먹어요. 들었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정상이니까 암기하고 잊어먹고 얼마라고요? 이하 그러면 안 받고 그러면 반대로 초가 그러면 허가를 받고 그러면서 장과이나 시도는 이 면적이 적정하지 않으면 10%에서 얼마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탈법 행위를 방지해서 일단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는 의미가 없고 뭐가 있더라고요? 분할해서 거래할 때는 분할은 뭐가 나오면 최초만 초과하다 최초만 허가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나중에는 몇 번 하다 보면 결국은 남게 돼 있으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남아야 암기해야 돼요. 잊어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만 잊어먹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허가구역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문제가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뭐라고요? 공고 5일 후.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 이러고도 물어보고 언제부터 허가 받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말이니까 공고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허가 받는다. 이렇게 공고하는데 장관은 어디에다? 관보에다, 시도는 공보에다, 국민들은 관보 공보를 안 보는데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래서 통지해준다. 자, 국장은 이건 별로 안 중요. 누구한테? 시도한테. 시도는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시도가 지정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시도는 국장하고 누구한테? 시군구. 시군구는 누구한테? 등기소장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은 다시 한번 공고하고 주민들이 열람한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그런 날짜는 절대 중요한 날짜가 아니니까 있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했어요. 지정했는데 기간 내라도 해제 사유가 생기면 기간 내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 축소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끝맺음을 뜬다고요?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고. 자, 몇 년 지정했습니까? 5년 했습니다. 5년. 5년이 다 끝나가는데 계속 투기입니다. 투기. 어쩝시다? 재지정합시다.
재지정할 때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재지정할 때만 한다. 기억하시고. 자,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 도, 시, 군, 구 의견 들어야 되고, 시도가 재지정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습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는 언제 마냐? 의견 청취는 재지정할 때만 한다.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고,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 재지정할 때만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 있다. 이것만 쫙 암기하고 가니까 출제인이 또 살짝 머리 써가지고 순서를 살짝 바꿔놔요.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자 할 때는 중도의 심의 거친 후에 시도 시군구 의견 듣는다.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뭐라고? 심의가 나중이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심의는 나중이다.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걸 가지고 주로 한 문제 내니까 별것도 아니고 쉬워요. 그 다음입니다. 203페이지 3번 허가 신청 및 절차 해가지고. 자, 1번 허가 신청. 맨 밑에 1번. 허가를 받은 자는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적어 시군구에 제출한다. 체크합시다. 시군구 제출. 저거로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군구. 이 경우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해야 될 사항을 국토교통부장으로 정한다.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통과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2번. 허가 권청의 처리. 읽어주지만 안 중요. 안 중요 그 말은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지도 않는 것은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자, 읽어줍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 받으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처리기간 그러지 며칠 그런 건 없어요.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실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기간 내에 선매 협의 진행 중이다. 그 사실을 알린다. 그 다음에 조사 안 중요. 4번 중요. 4번이 중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유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건다.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다음 날 중요합니다.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 본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따라서 뒷말이 필요해도 뒷말 보지 말아요.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걸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 받은 걸 본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4번 이제 허가 기준인데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1번 큰 1번이 있고 1번 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가지고 기억, 니은, 기억, 중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인지 누구의 거주용?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니은 안중요 허가구를 포함한 지역의 주민이나 주권 없이다. 복지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글자가 몇 개요? 4개. 편의시설 4개. 복지 편익시설도 시군구청 확인할 시설. 디귿 중요.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한 경우 가로안에 농업인 등 그래 농업인 등. 어이구 많이 넣어들었네. A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의 임업인 어업인이 줄여서 뭘 한다고? 농업인 등이 허가구에서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해서 필요한 경우.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바로 설명합니다. 바로 설명. 농업인 등 그러면 농업인 등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농업인 등. 자, 바로 설명할 때 바로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의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도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요. 허가구역이 여기 하나 있고 허가구역이 여기 하나 있고 허가구역이 여기 하나 있는 거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요. 자, 갑이 삽니다. 갑이 삽니다. 갑은 뭐예요? 농업인 등입니다. 농업인 등.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허가구역 안에. 허가구역 안에 살고 있는 농업인 등이 이렇게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등을 취득하면 실수요자라고 봅니다. 안중요. B도 설명합니다. 안중요요. 농업인 등이 그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한다.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여기 봐 이제. 자,
여기 누가 있냐? 을이 있다. 을은 누구냐? 농업인 등이다.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시에 산다. 시에 살고 있는 농업인 등이 을이 자기가 살고 있는 허가구에 가가지고 농지 등 취득하면 실수요자를 본다. 얘도 안 중요해요.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이리 가든 그래봤자 같은 도시니까 도시 안에 있는 허가구에 관해서 농지 취득하면 실수요자가 됩니다. 안 중요. C 설명하지만 얘도 안 중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유하는 토지를 취득한다. 30km 숫자가 있으니까 신경은 쓰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함정을 썼으니까. 다시 봐. 여기 봐. 을이 뭐 한다고? 농업인 등. 어디 살고 있다고? 시에 살고 있다. 시. 근데 얘가 어디 간다? 군에 가서 농지 등 취득한다. 얘는 실수요자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뭐 제자고? 거리제자고. 거리제에서 30km 이내에 있으면 실수요자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거리에 관계없는데 살지 않는 도시는 몇 킬로? 30km. 중요? 안 중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이. 30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다만 해가지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 수행날로부터 3년 이내 협의양도 수행된 농지를 대체하게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소유하는 농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대체 농지 취득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은 정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얘가 중요한데 걔가 누구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러고 여기에 병이 있는데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짠 해가지고 이 토지에다 지금 뭐가 들어가서 이게 도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농업인 등이 아니고 농업인이요. 농업인인데 얘가 뭘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농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지정됐다고? 도로가 지정됐으면 순수히 팔래 뺏길래? 순수히 파는 게 뭐예요? 협의양도. 뺏기면 강제수용. 자고로 자기 농지가 공입사업용으로 협의양도를 했든 아니면 수용을 했든 이 토지에 가름해서 뭘 인정하냐? 대체 토지 취득하는 거. 뭘 인정한다? 대토. 농지 대토한다. 농지 대토는 몇 년 해야 된다? 3년 해야 된다. 주소지에서 몇 킬로 이내다? 80km 이내다.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자, 이 토지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1억이요. 1억. 근데 여기를 수용해간 자가 칠판 봐야지. 어디 봐야지. 수용해간 자가 자 여기 있는 이 토지 사라라고 알선했어요. 알선.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데? 3억짜리인데 알선했습니다. 취득하면은 실수요자라고 봅니다. 알선한 경우는 가격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 사라니까 을이 뭔 소리야? 내 맘이다. 여기 살 거야. 여기 살 거야. 알선하지 않는 토지요. 이러면 얘가 허가를 받으려면 이 토지는 1억 이하가 돼야 돼요. 정정가격 이하.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무엇을 제외하고? 알선을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이어야 한다. 주로 여기서 답 나와요. 농지 대토면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다. 그 부분을 잘 잡으라고. 정정가격 이하. 이러고 설명해주면 잘 듣고 합격했어요. 나가서 실무해요. 실무하다 정정 있으면 전화 옵니다. 쌤 있잖아. 뭐가 있는데? 농지 대토 있잖아. 농지 대토. 그래 농지 대토인데 왜? 몇 년 내 해야 돼?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면적에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거? 가격에 차이가 있어? 그거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수업시간에 설명해 줬잖아. 내가 언제 설명했는데? 아니 수업시간에 농지 대토 설명했잖아. 대토. 내가 언제 설명했냐고. 근데 자꾸 저한테 설명을 들었대요. 깝깝하게. 제가 농지 대토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농지 대토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농지 대토는 이 농지 대토 뭡니까?
양도세를 갖다 안 내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거기서 나오는 게 농지 데이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농지 데이터 설명했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이유로 뭐였어요? 데이터를 이유로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또 농지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으면 모른다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저도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배웠다고 끄고 우기니까 저는 절대 설명한 적 없어요. 농지 데이터 설명한 적이 없고 단지 이렇게 농지 데이터를 이유로 허가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지 양도세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농지 데이터를 이유로 허가 받으려면 수용당하고 몇 년 내라? 3년 내. 허가 받는 게 3년 내. 주소지에서 몇 킬로? 80킬로. 그러니까 30킬로에 대한 예외다 예외 지금 80킬로. 새로 취득한 토지가격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격 이하다. 그러면 합격 후에 농지 데이터 궁금하면 어찌해야 돼요? 뭐 어찌해야 돼요? 세법교수한테 물어야지. 농지 데이터는 세법도 설명할 것이지 공법 설명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D는 10월 25일. 시험이 안 나니까 10월 25일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리을. 자, 리을 안중요 읽어봅니다. 공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채값상 사업 시행. 글자 몇 개예요? 사업을 시행이 아니고 사업 시행이니까 사업 시행. 사업. 을자 지업을 그러면. 을자 지우고 뭐라고요? 사업 시행 몇 개요? 4개. 그래야 복사 사 좀 돼야 될 거니까. 사업 시행. 미음 안중요 허가를 포함한 지역에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고 관계 범위로 지정된 지역적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부터 인정되는 또 사업 시행. 글자 몇 개? 4개. 무슨 사업? 몰라요. 관계없어요. 비읍 함정 안 쓰니까 지금 사업 시행 이걸 찾아야 돼요. 비읍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그 도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할 것이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히 관련있는 사업을 한 자. 결론은 사업시행이에요.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지역적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구역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함정 안 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니까 4년짜리 얘기고 시읒의 A 중요 공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채값이다.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나 수행된 자가 협의양도 수행날부터 3년 내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 수행된 토지에 대체 토지취득한다. 이 경우 체크합시다.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정정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정의라고 땅 가지고 있는데 얘는 농지 외 토지입니다. 농지 외 토지가 있는데 짠 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도로가 들어갔으니까 수용당하든가 협의 매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대토하겠다. 이제는 농지 외 대토인데 몇 년 내에 하냐? 3년 내. 두 번째, 얘는 여기서 사야지 이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멀리 가지 말고 어디에서? 그 허가고요. 그 허가사대. 세 번째,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뭐다? 정정가액 이하다. 이거만 봐야지.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정가액 이하. 농지 외 대토는 몇 년 내라고요? 3년.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그 허가구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뭐다? 정정가액 이하다. 이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B가 있는데 B 여기 보시고 현재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산입니다. 산. 그러면서 산이면서 여기는 봤더니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산 중에서 규제가 최고 강한 산이 혹시 뭔 줄 아세요? 보전산지. 보전산지 중에서도 강한 게 공익용이 강할까요? 기다려봐요. 공익용이 강할까요? 임업용이 강할까요? 네, 공익용이 강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산인데 뭐고? 그린벨트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그 자체가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뭐도 산도 공익용 산지고 더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근데 여기에 이쯤 해가지고 또 빨간색으로 도로 가출이 뻗어졌어요. 뭐라고요? 도로.
이거는 돈, 여기는 또 그러면서 도로 결정된 거예요. 그 안에 이만큼 땅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땅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A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몇 개 걸렸어요, 얘는. 그린벨트 그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공익용 그 자체 개발이 안 되고, 도로부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용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을 사겠답니다. 누가? B가. 이런 땅을 사겠답니다. 누가? B가. 왜 사냐? 물어봤더니 시장이. 왜 사냐? 물어보니까 B가 바라보게. 뭐 한다고? 바라본다. 현상보전. 그 목적이면 실수요자가 된 거예요. 이용 개발이 금지된 토지를 무슨 목적으로 산다? 현상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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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오. 거기서 나오는 현상보전. 현기 안 들어봤어요? 농대 2, 주 3, 복사 4, 현기오. 안 들어봤어요? 끝까지 안 들어봤다 오기네. 안 들었다 오기면은 지금 뭐를 예습을 안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안 들어도 들었다 해야지. 예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 보전 목적이면 이용과 개발이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전한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실수요자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B입니다. B. 관계법령에서 개발 이용에 제한 금지된 토지에서 국토교통처지에서 현상 보전 목적으로. 그 다음에 C. 주택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 무슨 임대사업? 주택.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밑에 땅이 딸렸어요. 땅도 같이 사야지. 그러면 그 땅은 실수요자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사업 하려고 주택에 딸린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3번, 4번 그런 거는 스스로 읽어. 스스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번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인데 잠시 쉬고 마무리 합시다.